지금 써주신 계획은 뭐 그렇게 어려운 계획은 아니고요. 당연히 뭐 대학이라는 곳을 들어가고 3학년 편입하게 되면 뭐 이제 결론은 뭐 올해서부터 친다고 그랬을 때 올해 1학년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뭐 1년 반 정도를 어떤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 반을 대학을 다닌다. 그리고 3학년에 하는 거니까 3학년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4년 후에 지금부터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건 똑같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 그렇게들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이제 편입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 갈등이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자기가 그 소속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면 되고, 특히나 지금 그 주신 정보에 의해서 이제 부경대나 동아대는 쉽다고 봐야죠. 그죠? 학사 편입은 다른 유수 대학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쉽다고 봐야 되고, 물론 당연히 더 높은 대학들을 가면 좋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일단 본인이 또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전화 상담은 그 뒤로 필요하시면 하면 되지. 전화 처음부터 해도 학생이 개념이 안 잡혀 있고 뭘 모르면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화비가 가까워서가 아니고 의미 없는 대화를 서로 막 주고받게 되고, 선생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또 전화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몇 번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면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주든지 뭐 하든지 이래서 생각을 하고, 뭐 전화 통화는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경대학교 이제 동아대학교를 이제 학사 편입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부경대 동아대 모두가 일반 편입은 꽤 경쟁률들이 높고요. 부경대 같은 게 이제 공인 영어를 보다 보니까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공인 영어의 일정 수준 이하를 받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공인 영어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경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낮아서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일부 학과, 뭐 경영 계열의 학과들이 2대1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다 미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대는 물론 이제 조금 그 사립대지만 어쨌든 장단이 있죠. 부경대랑 동아대랑. 부경대는 공립대고 동아대는 이제 뭐 학사 편입이든 둘 다 높긴 높은데 실질적으로 동아대는 또 영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뭐 학교의 원래 차이니까도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좀 할 수 있거나 해야 될 방향에 맞춰서 이제 대학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경대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인 영어를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경대와 최고 높게는 시립대와 뭐 물론 더 높게는 서울대까지 되지만 어쨌든 공인 영어를 보는 대학들, 대부분의 공립대학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동아대만 준비를 한다면은 사실 동아대는 좀 독특한 케이스로 결론은 전적대학 성적하고 그 일종의 서류인 스펙 정도만 전공 소양들만 보는데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사 편입이 그 지방대 치고는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공부들을 안 하는 거죠. 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그걸 겁내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할 필요 있다는 거죠. 일단 전제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학사예요. 학사 취득을 하는 건데 이제 학사 취득 방법은 좀 학생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학사 취득하는 방법은 학사를 인정받는 거는 이제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 인정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이버 대학이니 뭐 방통통신 대학이니 이런 게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다 4년이 걸리는 시간이고요. 가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독학사로 1년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점은행제도 보통 3년 반 걸리죠. 근데 그럼 이제 1년 6개월 만에 어떻게 하면 학사를 딸 수 있느냐, 뭐 알고 있는 얘기를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학사를 딸 수 있느냐, 그러면 결론은 이제 학점은행제와 자격증과 독학사를 좀 섞어야 되고 총 140학점을 따면 되고 당연히 2014년도에 취득은 가능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뭘 어떻게 따야 되나요? 뭘 어떻게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게 좀 난처해요. 왜냐하면 반대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어느 과목을 그래도 제일 잘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는 꽝인데 국어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국문학 위주로 어떤 섞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학 못 하시는 분들은 경영학이 좀 난처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경영을 하겠다 이러면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는 저 경영을 들을 때 좀 어려운 과목, 왜냐면 학점은행제가 아무래도 따기가 좋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을 듣고 자격은 뭐 그 관련 있는 텔레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는 게 보통 보편적인 일이고, 독학사에서 경영학 그 쉬운 과목들, 그러니까 수학이 없어서 실제 왜냐하면 독학사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못해버리면 아예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인데, 사실 학점은행제는 열심히 출석하고 이러면 학점을 거의 못 받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심리학과 같은 게 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점은행제 안에서 요거는 심리학을 듣고, 자격은 뭐 뭐랄까 그 뭐지 그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자격증은 하나 따고, 직업 상담사 그런 거 하나 따고, 그다음에 독학사에서 쉬운 교양을 갖다가 듣고, 그다음에 뭐 국문학과나 이런 거에서 좀 연결되는 과목들로 갖다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따라 달라.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근데 학생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좀 법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법학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난처해요. 왜냐면 좀 어려워요, 다른 과목보다 따기가. 그래서 학사 취득이 우리가 일단 목표면은 선생님 생각엔 가장 따기 쉬운 그 학점은행제랑 독학사랑 섞어서 가장 따기 쉬운 과목이 국문, 그 다음에 영문,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학생이지만은 뭐 어쨌거나 가능하다면은 가정, 그 다음에 뭐 심리학, 이런 계열들이 제일 좋고요. 근데 뭐 선생님 저 대학 졸업해서 어차피 로스쿨 가서 법 좀 어렵더라도 법률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내일 모레 법학과를 갈 사람이 경영학을 지금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요. 이왕이면은 가는 길로 가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경대나 동아대 학사 편입하는데 결론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시간하고 돈. 결과적으로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하루 8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목표라면은 8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학생의 예를 들어서 영어나 또는 그 전에 어떤 학력 수준이라는 건 그 뭐 고졸이냐 중졸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 아는 사람은 쉽게 해서 영어가 이미 많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영문학과를 졸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뿐이 안 했어요. 다른 공부를 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줘야 선생님이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따라 만약에 본인이 영어가 좀 괜찮으면 저는 이제 부경대 쪽을 당연히 하죠. 왜냐면 영어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부경대나 국립대는 지금 그 일부 그 시립대나 이런 걸 내놓고 하한선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토익을 보긴 보는데 하한선이 없어요. 그리고 미달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학사하고 공인 영어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있기만 하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럼 이 부경대 경우는 합격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토익 점수가 너무 안 좋으면 뭐 안 되겠지만 우리 어느 정도 근간이 되는 점수만 되면 충분하고, 실제 부경대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렸다는 걸 밝히진 않고 있는데 여태까지 미달에서 부경대가 떨어진 경우는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동아대는 이제 독특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동아대가 원한다면. 선생님이 권해준다면은 지역적으로 어떤 게 좀 나을지 본인이 몰라서 모르겠지만 부경대 외에 어차피 영어가 대부분들 필요해요. 물론 근데 영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가정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체육학과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 나중에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교육대학원에서 그런 걸 맞춰야 되는데 굳이 지금 영어를 뭐 너무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이 어쨌든 취업해야 되고 어쨌든 뭐 해야 되고 그럼 토익이 또 필요해. 그러면 내 얘기는 토익은 어차피 그러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900을 맞아야 되는데 900 맞기 전에 여기 들어갈 때 얼마가 필요할지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선생님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이거를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학점은행제 공부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를 한 1시간 정도 잡고, 왜냐면 자격증은 하나나 2개 정도뿐이 어차피 못 따고 6개월에 하나씩 딴다는 기분으로 따면 되니까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잡고, 독학사 공부를 하루에 한 2시간 잡고,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8시간인데 실질적으로 학점은행제는 1년이 다 안 걸려요. 1년이 다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는 한 8개월이 좀 안 되게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 뭐 합니까? 4시간 동안 영어 하면 되죠. 그리고 하루에 좀 한두 시간씩 조금씩 하고 그러면은 평균 한 8시간 정도에서 시간표를 뭐 그거는 이제 선생님 다 알아서 짜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어쨌든 뭐 시간표를 짜려면 그래야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돈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학점은행은 어차피 1년에 많이 들어가도 방법이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밖에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앞으로 6개월은 이제 1년의 결론 42학점뿐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학점당 해요. 그럼 이제 곱하기 42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150, 6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순수히 뭐 선생님한테 내는 돈은 아니고 학점은행 이제 사이버 스쿨들에 직접 내면 되고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경영이기 되면 경영이 어디가 제일 낫다 아니면 싼 곳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어쨌든 알려주는데 그리고 이제 뭐뭐뭐 어떤 과목을 들으라고도 다 알려주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이거하고 중복되면 학점을 인정 못 받아요. 하나뿐이.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잘하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독학사 공부하는 데는 뭐 자격 같은 거는 뭐 필요하면 책도 사고 인터넷 강의도 하나 정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돈 들어가진 않고요. 독학사는 뭐 책만 사면 돼요. 책 뭐 1년치 다 사도 뭐 책은 뭐 한 2, 3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내년까지 총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뭐 한 250만 원 안짝이면은 대학교 하나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되는 돈이면 학사 따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돈은 그걸 또 6개월 1년 반 동안 나눠내는 거니까 나눠서 들어가니까 학점은행제 뭐 150, 160 뭐 자격증에 2, 30 뭐 독학사에 또 2, 30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들어가고 뭐 들어가니까 일단 돈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이걸 다 져버리고 독학사만 하겠다 내년에 그냥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나는 풀로 준비해서 하겠다 그러면 사실 돈은 한 30만 원뿐이 들어갈 게 없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조금만 형편이 괜찮으면 이걸 꼭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독학사는 이제 내년에 쭉 가다가 실패를 해버렸을 경우에 구제 방법이 내년에 또 가야 돼. 이게 싼 대신 싸고 편한 대신 싸고 뭐 그런 대신 그 대신 학점은행자나 자격증으로 미리 이런 거를 따놓으면은 사실 독학사에서 조금 실패가 있더라도 학점은행과 자격들이 독학사를 돕거나 또는 독학사가 학점은행 자격을 돕거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한 250 정도 얘기한 거는 그것이 1년 6개월 동안 들어가는 총 비용인데 그 정도 들어갔을 경우에 좀 가장 안정되다. 좀 내가 공부를 좀 여태까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되게 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제일 싸게 가면 다 지워버리고 독학사만 해버리면은 실제 돈 들어갈 거는 책값 한 3, 40만 원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공인영어 할 때는 얼마 돈이 들어갈 건가? 이거 정말 책값뿐이 들어갈 거 없습니다. 이거 뭐 너무 인터넷 강의도 들을 것도 없고 당연히 학원 다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마음하고 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씩 공부할 수 있으면은 특히 근데 공부도 집중되는 공부는 독학사와 자격증이 내가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좀 집중되고 학점은행자는 그렇게 집중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학점은행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좀 조금 뭐라 그럴까 직장 다니면서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피곤한데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머리를 쓰면서 할 부분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저히 본인이 좀 그런 게 떨어진다는 건 이제 저에게는 이제 뭐 남하고 무시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렇고 공인영어 문제가 이제 아까 말대로 이제 이렇게 돼서 공인영어를 좀 하게 되면 사실 부경대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대학들도 좀 미달인 경우도 많고 차라리 이거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면은 선생님이 정해준 8시간 안에 이거 같이 하면서 부산대까지 노려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부산대 넣고 부경대 넣고 그 다음에 가까운 뭐 울산대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또는 조금 멀리 가면 뭐 그죠?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볼까? 경남이 아니고 경남대가 아니고 국립대가 어디 있죠? 하여튼 뭐 창원대라든가 이런 데 식으로 넣는 것들이 가장 좋고 학사 편입하기는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공인영어를 토익이든 뭐 탭스면 더 좋겠지만 갖고 있는 방향이 저도 좋을 거다. 그리고 이 동아대는 학사 플러스 서류 스펙 일종의 전공 소양 전형인데 겉보기엔 굉장히 영어를 안 해서 쉬워 보이지만 일단 경쟁률이 여기는 뭐 좀 있고 당연히 또 이게 영어를 안 보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라. 결론은 언젠가는 영어를 해야 된다는 관점 안에서는 하루 8시간 공부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4시간만 집중하고 한 4시간은 조금 덜 집중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은 한 250만 원 들여서 영어까지 해서 공부하는 기틀도 마련하고 하는 게 좋고 근데 영어를 무조건 할 필요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가 정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 과 역시도 영어하고 전혀 상관없는 앞으로도 취직도 안 할 거고
자기는 뭐 예를 들면 국어교사가 되겠다. 그럼 사실 어렸을 때 같으면 영어를 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어교사 되는데 영어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국어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대신 국어를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씩은 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전체 틀을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상담을 더 올려주시려면은 일단은 선생님 얘기에 그 근거해서 본인의 어떤 그 경제적 능력이 중요해요.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알바 같은 거 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알바하느니 공부하세요. 그 알바 몇 푼 버는 거 가정 환경에 따라 중요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는 알바 그 뭐 하려고 해서 왜냐면 알바해서 내가 보기엔 좀 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어쨌든 좀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경제 사정을 하여튼 봐서 아니면 알바를 해도 딱 나오자마자 한 2달 알바해서 한 200만 원 딱 벌어갖고 빡시게 벌어갖고 뭐죠? 그 뒤로 공부에 전념하든지 이래야지 계속 깔고 가면 지지부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를 하면서 알바라는 건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집에 앉아서 김치에 밥만 먹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것이 훨씬 결론은 낫다. 2가지 3가지 해서 되기가 쉽지 않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군대를 막 제대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좀 그죠? 학업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 자주 하는 얘기인데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시간들을 투자해요. 미대 갈 학생들은 미술 8시간 10시간 해야 되고요. 영어로 성공해야 되는 학생은 영어 8시간 10시간 해야 되고 문제는 그 노력할 분야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가 어딘지를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고 또는 현재 그것이 완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생님 제가 꼭 이걸 할 생각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 될 건데 영어는 빵점이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봐요. 목표는 고정돼야 돼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고정됐잖아요.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3년 걸릴 거 나는 4년 걸리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 저는 지금 영어도 못하고 기간과 능력을 고정하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가고 싶은데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이거는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표를 조정해야죠. 목표를 어떻게 조정하나? 전문대 가세요. 또는 대학을 굳이 가고 싶다면은 뭐 사이버 스쿨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조정이 돼요. 그럼 학사가 나오는 건 똑같죠. 예를 들면 영문 학사가 나오는 건 똑같지만은 이 학생은 4년 후에 영어 선생과 어떤 괜찮은 데에 영문 학사가 나왔고 이거 같은 시간을 노력하도 이 개념에 따라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목표는 고정시키세요. 그렇다고 뭐 조금 허황될 것까지는 없지만 서울대 너무 이렇게 고정시키지 말고 물론 서울대가 꼭 가야 된다면 서울대로 고정시켜요. 남들이 2년 걸리면 우리는 서울대도 학사 편입 있어요. 3년 걸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학사 편입하는데 부산대 학생이 하는데 지금 2년 걸린다. 우리는 3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본인이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이 정도면 내 인생에서 후회는 안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기간과 능력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목표를 아까 고정시키라는 말에 내가 국어 선생님이다 그럼 영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국어 선생님 되는 게 꿈이고 저는 미술학도가 되는 거가 꿈이고 뭐 이런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대부분 영어를 한 번쯤은 가야 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업할 것도 아니고 또 사업할 사람 같으면 또 영어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이라는 건 장사, 그 무역 비즈니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본인의 꿈과 목표를 좀 어느 정도는 그게 설사 3, 4년 가다가 뒤에 바뀔 때도 왜냐면 지금 꿈이 한참 바뀔 때예요. 30 전후까지는 꿈들이 자주 바뀌어요. 학생들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어쨌든 선생님이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사 취득은 못할 일은 없다. 그리고 뭐 학점은행제나 이런데 그 네이버나 이런데 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라서 자기네 학점은행제 들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선생님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그렇게 해서 학점은행제를 들어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싼 곳에 들어라. 자기가 잘 짜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사 취득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면 시간 얘기할 땐 남들 믿지 마세요. 왜냐면 학점은행제는 또 몇 시간 안 걸린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거 내가 보기엔 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1년 6개월 하루에 8시간을 하면은 지금 이대학 가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을 거다. 하루에 8시간이라는 건 주 5일만 해야죠. 우리가 이틀 열심히 놀아야지. 그래서 이대학 가는 데는 상관이 없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조금
능력이 조금 요런 영어가 그래도 수능 볼 때 조금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뭐 정말로 한 지금부터 하더라도 단어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영어가 뭐 예를 들면 한 8등급 뭐 이렇게 해서 미쳐버리겠다.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조금만 뭐 한 뭐 4, 5등급 정도까지만 좀 끊어줬어도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내서 뭐 아마 우리가 목표는 부산대 아까 얘기했는데 울산, 창원, 부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정보가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못 해줬고 이 다음 정보를 더 올려주거나 선생님 그 카페에 올려주면은 선생님이 또 다음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좁혀나가고 본인이 또 선생님 이거 보고 한 이틀 생각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 딱 하면 해야지. 뭐 스타트 처음 했을 때는 워밍업으로 2시간 하고 뭐 한 달 후에 4시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면 무조건 8시간씩 하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 중에 가끔 내가 어떤 게 준비가 안 돼서 그게 발동이 안 걸리는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길게 가면 안 돼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일단 질문 자체가 우리가 좀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